오늘은 뉴스와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봐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뉴스는 누군가가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뉴스나 정보는 우리가 접하는 거는 주로 신문, 인터넷 신문 포함해서, 그리고 방송,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그 다음 유튜브나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등이 있겠죠. 이런 틀에서, 플랫폼에서 뉴스를 만들 수 있다. 자, 그럼 누가 그러느냐? 우리 네이버 뉴스창 띄우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치 뉴스, 경제 뉴스입니다. 제일 클릭 수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뉴스죠. 뉴스를 만드는 주체 중에는, 모든 뉴스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뉴스나 정보를 만드는 주체 중에는 주로 정치나 경제 세력, 오늘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이런 세력들이 경제 뉴스를 만들 수도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경제 주체는 사업하는 기업가라든지, 건설 쪽에 있다면 건설, 부동산 전문가, 이런 사람들도 뉴스의 방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왼쪽 그림처럼 황량한 벌판에 양이 한 마리, 두 마리 있는 건 별로 원치 않아요. 오른쪽 그림처럼 뭔가 모여있고 군집화된 그런 상황을 좋아합니다. 왜? 뉴스는, 뉴스 플랫폼, 예를 들어서 방송사나 신문사 자체도 일단 사람들이 많아야 돈이 되죠. 광고 단가가 올라가니까.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경우도 트래픽이 많아야 뭔가 마찬가지 이제 광고 수익이 늘어나니까 플랫폼 입장에서도 좋고, 경제 주체나 정치 주체도 자기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뉴스를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그 의도대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데 좋기 때문에 다 좋은 거죠. 자, 그 뉴스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입장에서 더 좋은 건 특히 양측이 대립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갈등, 지역 대립, 그 다음 요즘 많이 있는 남녀 대립, 그 다음 정치권에서는 여야 대립.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친구들 카톡방에도 보면 꼭 어디서 뉴스 한쪽으로 좀 치우친 뉴스 퍼와서 막 올리고 하는 친구인데 좀 짜증 나거든요. 어쨌든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또 의도를, 맥락을 알면 이런 지역이나 남녀 여야 대립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쭉 몰려 있잖아요. 한 군데 아까 양떼들이 쭉 몰려서 한 방향으로 막 돌진하는 그런 상황처럼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이트나 매체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잘못된 정보나 가짜 뉴스나 이런 것도 반복적으로 자꾸 접하다 보면 효과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군중의 수준이 낮다. 여기서 말하는 군중은 저도 군중에 속할 수 있고 MIT 박사도 군중이 될 수 있습니다. IQ가 낮고 학벌이 많고 적고 그런 건 별로 관계가 없고, 사람들이 일단 군중에 속해버리면 수준이 낮아집니다. 그거는 이제 군중 심리 같은 책 읽어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또 확증 편향이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건데, 내가 원하는 방향의 정보가 자꾸 들어오면
봐라 봐라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되거든요.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뉴스가 2중 3중으로 이제 살포가 되고 그거를 군중이 접하게 되면 강화 효과가 생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얻을 수 있는가? 정치 세력은 뭐 정권이나 이익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경제 이야기 하다가 정치가 왜 나오냐면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 경제가 안 좋다라는 류의 뉴스를 막 살포합니다. 그러면 그 상대 당은 이득을 얻는 거죠. 뭐 꼭 현 정권 얘기하는 거 아니고 매 정권 똑같습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경제 주체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상품을 기획을 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사장이면 뉴스 뿌리고 제 CEO 인터뷰 기사 내고 커뮤니티 사이트에 나 뭐 이거 써봤는데 좋더라. 유튜버들한테 돈 주고 쓰게 하고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좀 인플루언서들한테 돈 주어주면 금방 되거든요. 그렇게 어떤 뉴스의 방향을 내가 의도한 대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기사는 뭐 내가 의도를 한다면 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쪽 앞쪽에 언론사 명하고 뭐 구체적인 내용은 좀 생략을 했지만 기사를 내가 의도한 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커뮤니티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디를 키워요. 뭐 해당 뭐 어떤 사이트에서 레벨 같은 게 요즘 있잖아요, 그죠? 레벨을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글을 올려서 레벨을 키운 다음에 나중에 뭐 홍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기업에 대한 음해가 필요하다 하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마케팅 사이트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뭐 블로그라든지 카페, 지식인, 심지어는 연관 검색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연관 검색도 다 만들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만 있으면 얼마나 걸리느냐? 보통 뭐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은 하루 24시간 안에 최상단에 올릴 수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됩니다. 인스타 아까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 유튜브,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다 됩니다. 커뮤니티 사이트는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게 DC는 제가 알기로 이제 사진 뭐 이거는 뭐 유머 사이트인 것 같고 이거는 게임이네요. 루리웹은 일베는 원래는 뭐 DC 인사이드에서 이렇게 뭐 파생된 걸로 뭐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여기도 뭐 정치 사이트죠. 사실상 뭐 다 지금 동그라미 친 커뮤니티는 다 정치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게 아니죠. 원래는 그게 아닌데 각 사이트마다 뭐 자유 게시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걸 하나 딱 써. 그러면 이제 동조하는 세력, 반발하는 세력, 뭐 댓글이 100개가 달립니다. 그러면 이슈가 되죠. 그러면 어떤 의도를 가진 세력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이슈의 글 자체가 의도한 세력들이 썼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맥락과 의도를 알면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판단을 할 때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보가 될 것인가, 바보들을 멀리서 바라볼 것인가. 정보를 뭐 1차적으로는 능동적으로 좀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나 뭐 다음 이런 사이트가 굉장히 좋은 사이트거든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를 조립한다 하면 엄청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자주 가는 카페에 간다, 그냥 뭐 뉴스를 쑥 흘리면서 본다, 뭐 실시간 검색어를 본다 하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핸드폰을 던져라, 버려라. 뭐 실제로 버릴 수는 없죠. 자, 그러면 정보를 내가 능동적으로 좀 어떻게 취득하는 게 좋은가? 제가 조금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 우리나라 고용이 안 좋다 뭐 그런 뉴스가 있으면, 뉴스는 실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주관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 가면 뭐 임금이나 고용 연도별로 한 10년치는 볼 수 있거든요. 보고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 주식 투자할 때는 금융투자협회에 가면 외국인이 역대 얼마가 최고 많이 샀고, 그 다음에 뭐 현재 신용융자가 얼마며 개인은 얼마나 사고 있고 그런 거 다 나오니까 이런 걸로 정보를 취득하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OECD 사이트 가면 한국 데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뭐 경기 선행지수나 이런 거 다 있기 때문에 조금 객관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로우한 자료들을 직접 취득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투자 관점에서 공매도 세력과 어떤 특정 주식을 상승시키려는 세력이 있다. 그럼 그쪽 세력들은 안 좋은 뉴스나 이런 걸 자꾸 내겠죠. 반대 세력들은 반대 또 행동을 할 거고. 그 네이버 주식에서 특정 종목 딱 치면은 토론방 있잖아요, 그죠? 근데 특정 종목에, 어떤 종목에는 무슨 정신병자인가 싶을 정도로 계속 하락한다, 안 좋은 뉴스만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신병자면 병원에 있겠죠. 정신병자가 아니고 뭐 그 사람들은 이런 공매도 뭐 이런 세력들이 아닐까.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주식이 정말 싫고 안 좋다 싶으면 그 사람 팔고 다른 주식에서 얼쩡거려야지, 왜 그렇게 매일 와서 뭐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이해하시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의도가 없는가, 뭐 경제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실제로 안 좋아서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과하다 싶은 분위기는 충분히 의도가 있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판단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있었죠. 우리 2008년도에 그 미네르바 그 사람이 뭐 우리 주식 500 간다 뭐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500도 안 갔고 바로 폭등했죠. 어쨌든 그 사람은 근데 그 어떤 폭락론으로 본인의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득을 본 거고, 어쨌든 뭐 의도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2014년에서 2016년 네이버에서 검색어 서울 집값 하락이라고 쳐봤습니다. 그러면 뭐 보합, 그 다음에 뭐 이 뉴스는 하락 가능성이 높다, 낮다. 그 다음에 뭐 집값 붕괴, 아주 자극적인 제목을 썼고, 향후 집값 내려간다, 하락 전망. 근데 이때 이후로 2016년 12월 기사인데 작년하고 재작년 2017, 18 많이 올랐죠, 그죠? 그러니까 뉴스라는 게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내 눈에는 내가 원하는 정보만 이제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뉴스나 정보를 좀 객관적으로 취합하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가볍게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걸러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할 건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실제로 행동할 때는 뒤에서 객관적으로 보되, 내가 투자하고 이 주가를 예측할 때는 뉴스가 어떻게 돌아간다, 전체적으로 객관적이든 그렇지 않든 그거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군중을 이제 뭐 어떤 주식 시장이나 특정 종목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이런 얘기로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부록으로 하나만 덧붙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슈가 되고 회자가 되는 뉴스는 무가치하냐? 아닙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뉴스가 홍수를 이룬다. 그때는 팔아라는 신호이고, 너무 부정적인 뉴스가 홍수를 이룬다. 이거 뭐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다. 그때는 이제 슬슬 뭔가 매수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재작년 말인가? 뭐 그때 비트코인이 막 9시 뉴스에 나오고 어디 사이트를 가든 비트코인 얘기가 있고 이럴 때는 팔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에는 사면 됩니다. 그런 판단이 되려면 뉴스들의 의도와 맥락을 파악을 해야 실제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